오늘도 썰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네요. 자,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올해 35살 남자입니다. 현재 개인 사정으로 일을 쉬고 있네요. 저에게는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자가 있었어요. 5년 전 그러니까 30살 때네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부터 조그만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계약직 신입 여직원이 새로 들어왔어요. 신입 여직원은 이런 계통의 일은 처음 해봤는지 일이 많이 서투르고 어리숙하더군요. 그래서 여직원이 처리하지 못한 일까지 하느라 정심을 거르는 것은 허다했고 야근하는 횟수도 늘었죠. 그래도 저는 석 달 되면 괜찮겠지 하며 참았어요. 그러니 자연히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2달 정도 지나니 이제 제가 안 도와줘도 될 만큼 석 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부서 회식 날이었어요. 삼겹살집에서 1차를 하고 호프집으로 2차를 가려는데 저는 몸이 안 좋아서 빠진다고 했어요. 저는 술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료들과 헤어지고 집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그 여직원이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2차 안 갔냐고 웬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별로 재미없어서 빠졌다고 하더군요. 때마침 버스가 와서 저는 내일 뵈어오라며 간단히 인사하고 버스에 올라탔는데 그 여직원도 같은 버스를 타는 겁니다. 집이 같은 방향이냐 물으니 그렇다며 매일 이 버스를 탄다고 하더군요. 이상했습니다. 매일 회사 출근할 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희 회사가 거의 종점에 있어서 내릴 때나 탈 때나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같이 타도 그냥 제가 못 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대묻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던 중 갑자기 여직원이 고민이 있다며 술 한잔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전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다음에 하자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심각하다며 다시 부탁하더군요.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직장 동료이니 계속 거절하기 뭐해서 알겠다고 했죠. 버스에서 내려 동네에 있는 호프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는 동안 고민 이야기는 안 하고 사소한 이야기만 늘어놓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고민이 뭐냐고. 그랬더니 고민은 무슨 고민이냐며 그런 거 없다고 저하고 술 한잔 더 하려고 뻥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며 자기는 제가 좋다고 사귀자고 고백하더군요. 그녀는 입사하자마자 저희 회사 특히 미혼 남성들은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회사는 특성상 남자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얼굴도 예쁘고 활달하니 그녀에게 찝쩍거리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옆 부서 동기도 소개해달라고 서하였으니까요. 저도 뭐 평소에 예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만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연애는 꿈도 못 꾸고 열심히 일만 하던 때였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일한 덕분인지 거의 해결했고 적지만 적금도 붙고 보험도 들고 있었고 조금만 더 고생하면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연애는 나중에 기반이 다져지면 하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죠. 전 지금 연애할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그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일하면서나 밥을 먹으면서나 하다못해 잠깐 커피 마시는 때에도 계속 묻는 거예요. 진짜 사귈 마음 없냐고 다시 생각 잘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 이상하게 그녀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그녀가 싫지 않더라고요. 아니, 좋아지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제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자꾸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 그녀가 괜히 신경이 쓰이더니 제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귀자고 했어요. 그렇게 우린 연애를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동거까지 하게 됐습니다. 둘 다 본가가 지방이어서 저도 그녀도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안 거지만 그녀는 집이 저랑 정반대였습니다. 단지 저랑 술 한잔 하려고 거짓말 한 거였죠. 행복했어요. 학자금 대출도 끝나 이제는 월급이 오롯이 제 돈이 되니 홀가분하고 뿌듯했어요. 그녀와 알콩달콩 살면서 아, 이래서 결혼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사귄 지 4년 좀 넘어서
저는 건강검진을 받던 중 위암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보험에 드러나서 1억 조금 넘는 돈을 받게 되었네요. 솔직히 이런 목돈은 처음 만져봐서 얼떨떨하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몸이 아픈데 돈이 무슨 소용이냐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그 돈 때문에 앞으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겠다.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어 안심이 되었네요. 여친도 저를 간병해야 한다며 아픈 저를 혼자 못 둔다며 같이 회사를 관두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는 여친을 보며 빨리 건강해져서 그녀와 결혼할 거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수술을 잘 받고 힘겨운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을 때 갑자기 여친은 지방에 있는 본가에 며칠 다녀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각해 보이는 여친의 얼굴을 보고 제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했죠. 3일 있다가 여친이 돌아왔어요. 돌아온 여친을 보니 전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여친은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사고가 나서 얼굴을 다쳤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괜찮으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상황이 이 지경이면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 걱정은 개뿔이었습니다. 여친은 본가 간다는 그 사흘 동안 성형을 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같이 산 지 4년이 넘어가는데 산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아픈 저를 두고 성형이라니요? 그래서 막 따졌죠. 그랬더니 자기 얼굴에 콤플렉스가 있었다며 이해해달라고 울면서 빌더군요. 여자의 눈물이 무기인지 제가 바보라 뭐가 씌었는지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무슨 돈으로 했냐고 물었어요. 전 그녀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여친은 저랑 사는 내내 생활비를 한 푼도 되지 않았어요. 본인 옷 사고 화장품 사고 꾸미는데 월급이 모자랄 정도였거든요. 택배가 하루에 2-3개는 기본이었어요. 그런 여친에게 저축이란 건 없는 단어입니다. 역시나 여친은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래서 갚을 거라며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콤플렉스가 커서 성형을 빚까지 내서 하나 싶었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죠. 며칠이 지나자 여친을 사랑하는 마음에 오죽하면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는 안 되지만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대출금 제가 해줄 테니 다신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제게는 보험을 탄 게 있었으니까요. 그땐 결혼 생각까지 한 저로선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은 쉽다는 말이 있죠. 그 뒤로도 그녀는 성형을 하러 갔고 저는 또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문제로 다툼도 잦아지게 되었고 몸 관리도 잘 안 되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냐며 체중이 생각보다 많이 줄었으니 마음 편하게 먹고 치료에만 전념하라고 하더군요. 오늘 또 와서 아무도 없어서 전화해보니 여친은 성형을 하러 갔다네요. 집에서 저를 맞이하는 건 문 앞에 쌓여있는 택배였어요. 저는 오늘 여친하고 헤어질 겁니다. 처음 용서해준 게 제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죠. 이제 와서 아무런 소용도 없겠지만 후회되네요. 여친을 만난 게, 여친을 사랑한 게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살기 위해 여친하고 헤어질 겁니다. 꼭. 후기 사연입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 전쯤에 암에 걸렸는데 같이 사는 여친이 성형을 하고 왔다는 사연 올린 남자예요. 뒷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쓰네요. 헤어지려고 마음먹은 그날 저녁에 성형을 하고 온 여친에게 헤어지자고 이야기했죠. 그 말을 듣더니 여친은 왜 그러냐고 이해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너를 이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그냥 용서하기로 한 거라고 했죠. 그게 그거 아니냐고 또 울면서 다신 안 그러겠다고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말라고 매달리더군요. 저는 이제 지쳤으니 그만하자고 했죠. 그리고 네 성형하는데 쓴 돈 주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더니 여친은 울음을 뚝 그치고 정색을 하더군요.
네가 그냥 준 거 아니냐고 별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어떻게 그냥 줄 수 있나요? 결혼하려고 생각했으니까 준 거지. 안 그런가요? 제가 좀 찌질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돈은 제가 병에 걸려서 받은 돈이잖아요. 돈에 이름이 써있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돈을 지 성형하는데 퍼줬구나라는 생각이 드니 다 받아야겠더라고요. 그냥 주고 말자 하기에는 너무 억울했어요. 간병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수술하고 입원해 있을 때 병실에서 냄새 때문에 밥 못 먹겠다고 나가서 먹고 온다고 해놓고 친구하고 삼겹살에 술까지 마시고 왔어요. 고기 냄새에 술 냄새에 정말 역겨워서 곤욕이었습니다. 밤에도 불편하다고 집에 가서 잤고요. 물론 제가 거동이 불편한 거지 못 걷는 거는 아니어서 있으나 없으나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랬다는 이야기를 한 거네요. 항암 치료할 때 단 한 번도 같이 가준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밥을 제대로 해주지도 않았고요. 끼니 때마다 지 먹고 싶은 거로 시켜 먹었어요. 치킨에 족발에 고기에 전부 기름진 거였고 제가 피해야 할 것들이었죠. 그래서 제가 먹기 좀 그렇다고 죽 같은 거 시키라고 하면 제가 유별나다네요. 저희 엄마는 여친이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암 걸렸을 때 엄마가 집에 있으려고 했는데 여친이 옆에 있으면서 잘 하겠다고 해서 안심하고 계세요. 이렇게 할 거였으면 우리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나 말지. 여하튼 여친한테 그동안 섭섭했던 일 다 이야기하며 더 이상은 하기 싫다며 헤어지자고 했죠. 여친은 남자가 대놓고 말하지 속 좁게 그걸 담아두고 있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건 이제 다 필요 없으니 돈 문제만 깨끗하게 해결하고 나가라고 했죠. 여친은 돈은 못 주겠다고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나간다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 달 있다가 나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돈은 주라고 했죠. 이 문제로 계속 싸웠어요. 3일 정도 싸웠나요? 그러다 결국 지가 생각해도 갚아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주겠다고 한 다음 날 여친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여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여친은 사정 뻔히 알지 않냐고 돈을 한 달에 10만 원씩 갚겠다고 하더군요. 3천만 원을 한 달에 10만 원씩 갚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죠. 여친은 내가 안 갚는다고 하는 거냐고 갚는다는데 왜 그러냐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여친이 그렇게 나올 것 같아서 통화 녹음을 해놨어요. 이렇게 나를 괴롭히니 저도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친의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알고 통화도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친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했습니다. 전화로 말하기는 제가 예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에 그랬죠. 집으로 찾아가서 부모님께 다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아버님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여친에게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시며 딸 때문에 미안하다고 몸은 좀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괜찮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아버님이 조금 있다가 들어오셨는데 은행에서 돈을 수표로 찾아오셨더라고요. 1,000만 원을 더 주셨더군요. 저는 여친이 빌려간 돈만 받으려고 했지만 아버님은 미안했다고 그냥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친이 왔고 아버님은 보시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잘못했다고 빌라고 하셨어요. 여친은 아버지를 많이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순순히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아버님은 손을 대시려다 서늘한 여친의 얼굴을 보시더니 차마 그러지 못하시고 참으시더군요. 전 그렇게 여친과 여친 부모님께 사과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친의 짐은 부모님 집으로 택배 보내기로 했어요. 이렇게 여친과 완전히 끝이 났네요. 한때는 사랑해서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였지만 지금은 제 인생에서 제일 나쁜 여자가 되어버렸네요. 다 잊으려고요. 깨끗하게 잊고 치료에만 전념하려고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